채권한 사람 고부장입니다. 수학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민형 교수가 쓴 책입니다. 수학이 필요한 순간. 김민형은 옥스퍼드 대학교 머튼 칼리지 교수이자 서울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로 있습니다. 김민형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 유래된 산술대수 기하학의 고전적인 난제를 위상수학의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하여 세계적인 수학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책을 읽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김민영은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대부분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쉽게 들리지만 더 깊게 고민하고 더 근원적으로 사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학 난제 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열린 1년여의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수학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난해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학은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적분학은 약 400년 전에 달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명되고 발견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물리학, 경제학, 생물학, 공학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은 특히 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이론이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기계의 실용성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론가들이 컴퓨터로 순수한 수학 실험을 합니다. 리만 가설 같은 유명한 수학적 문제들이 수많은 컴퓨터의 실험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만개하던 17세기 유럽의 과학자와 사상가들에게 과학적인 관점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는 처음으로 공리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공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리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공리는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를 기초로 다른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개념, 그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이 공리가 맞다면 앞으로 나올 결론들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점과 한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선이 직선이다. 이런 것들이죠. 유클리드는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에서 기하학에 대한 5개의 공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증명을 전개했습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17세기 과학혁명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과학의 수학화에 속하는 현상과 발견이 많았습니다. 페르마의 원리가 대표적입니다. 페르마의 정리는 빛이 어느 지점을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경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빛은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와 물, 진공 상태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햇볕이 물 밖에서의 진로와 물 속에서의 진로가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과학적 발견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에서 유명한 뉴턴의 운동법칙과 중력장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수학문적으로는 미분과 적분 이론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은 역사상 가장 주요한 수학적 발견들의 가교이자 증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적 방법론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수학과 물리학뿐 아니라 흉과 칸트를 통해서 계몽주의 철학적 세계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실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태양계 전체 물들의 궤적을 타원, 포물선, 쌍곡선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케플러의 3대 법칙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발견은 데카르트가 방법 소설에서 쓴 좌표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X축, Y축 이런 것들이죠. 좌표란 평면상의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이라는 직각선을 그리고 그 점에서 각 축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수의 쌍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좌표라는 표현법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고 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기하학을 대수적인 방법, 즉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페르마와 데카르트의 좌표계 이론이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해결점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정확한 프레임워크와 개념적 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 파치올리라는 르네상스인이 있습니다. 복식 부기법을 처음으로 소개해서 회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루카 파치올리가 산수, 기하학, 비례와 비례적인 것들의 대전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 산수, 기하, 대수 등 당대의 수학적 지식을 집대성했고 회계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세계 역사의 진로를 바꿔놓은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확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파치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해진 점수를 먼저 따는 사람이 판돈을 다 가져가는 내기를 하는 도중에 내기가 중단되면 판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던지고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바로 확률이라는 문제를 정식화시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그 이후에 관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르마와 파스칼이 해결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금까지 딴 점수가 아니라 앞으로 딸 점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날 확률 없는 현대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7세기에는 가장 뛰어난 천재들만 이해하는 개념이었던 확률, 가능성, 기대값, 이런 것들이 지금은 평범한 우리들조차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그리고 선거의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이런 분야에서 확률이 쓰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정립된 양자역학에서는 원자가 특정한 모습이나 위치, 속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원자 자체가 항상 확률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확률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학은 발명된 것일까요? 발견된 것일까요? 수는 진짜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명한 것일까요? 요즘의 수학자들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마이너스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것, 혹은 원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비슷한 예로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수학적인 증명을 이야기하면 공리로부터 출발하여 순수 논리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특별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수학은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논리적인 결론으로 가는 개념적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자들이 수학을 할 때 구체적인 공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새로운 연구 논문을 저널에 게재할 때 자격 요건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한다. 둘째, 맞는 이론이어야 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김민영 교수는 3번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의미가 있어야 그 질문의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적 실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학의 주요 연구 주제가 실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가우스와 리만이 소수의 분표를 열심히 계산하면서 패턴을 찾으려는 실험을 하다 나온 리만 가설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수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패턴의 관찰로 시작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해보는 과정이 학문의 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가설과 다른 수치를 입력해서 가설을 반증해야 합니다. 수학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답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명료한 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학이 특정한 논리학이나 기호학 같은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에서도 정답부터 빨리 찾으려고 하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학적인 사고다. 수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거기에서 찾는 답이 의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영은 이 책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어려운 수식도 좀 나오고요. 일반적인 독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민영 교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수학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왜 필요한지, 수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해답의 일단을 볼 수 있어서 책장을 덮는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최종적인 평입니다. 제가 수학에 필요한 순간에 주는 별점은 2개입니다.